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개념은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인데요. 우리를 둘러싼 이 데이터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지도 앱 있잖아요. 대체 어떻게 앞에 차가 꽉 막혔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채는 걸까요? 진짜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데이터 덕분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위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여서 교통 상황을 그려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그 데이터가 엉망진창이라면 어떡하죠? 완전히 잘못된 정보라면요. 우리는 대체 뭘 믿고 그 데이터를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데이터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 기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이 신제품을 낼 때,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심지어 우리가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할 때조차도 이 모든 결정의 바탕에 데이터가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경험이나 직감, 그러니까 감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하지만 이젠 명확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정말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의 힘, 정말 막강하죠? 예를 들어 교통량을 분석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요.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자원 낭비를 확 줄이고 심지어는 앞으로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미럴 수요까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근거가 데이터로 남아 있으니까 훨씬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와,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데이터는 새로운 언어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모르면 마치 중요한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언어를 제대로 쓰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만들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데이터 거버넌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규칙 세트 같은 거예요. 데이터의 품질은 어떤지, 보안은 안전한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큰 틀, 바로 그게 거버넌스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데이터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물건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계속 키워나가야 할 아주 귀중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버넌스는 바로 그 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그럼 데이터 거버넌스는 구체적으로 왜 필요할까요? 크게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가 엉터리가 아닌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품질을 보장하고요. 둘째, 여기서 쓰는 데이터랑 저기서 쓰는 데이터가 말이 다르지 않도록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당연히 아무나 함부로 엿볼 수 없게 보안을 강화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 체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 거버넌스라는 거대한 집은 어떤 기둥들이 받치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신뢰를 위한 3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네, 바로 데이터의 품질, 보안, 그리고 윤리입니다. 이 3가지가 아주 튼튼하게 버텨줘야만 우리가 비로소 데이터를 믿고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둥, 바로 품질입니다. 좋은 데이터가 뭘까요? 일단 현실 세계와 딱 들어맞는 정확성이 있어야 하고요. 데이터끼리 서로 충돌하면 안 되겠죠?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옛날 데이터가 아니라 최신 정보여야 하는 적시성, 또 정보가 중간에 빠진 데가 없어야 하는 완전성, 마지막으로 정해진 형식이나 규칙을 잘 따르는 유효성까지 이 5가지가 다 갖춰져야 이거 품질 좋은 데이터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보안입니다. 정보보안 쪽에서는 이걸 CIA의 3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첫째,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기밀성. 둘째, 누구도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함부로 고칠 수 없게 하는 무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할 때 데이터를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보장하는 가용성. 이 세 가지가 데이터 보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동, 바로 윤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채용을 하는데 특정 성별이나 출신 학교에 편향된 결과를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큰일 나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 전제는 바로 윤리와 신뢰라는 사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고 귀찮아 보이기도 하는 이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면 우리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가 잘 잡히면 그 효과는 정말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먼저 조직 차원에서는 훨씬 더 똑똑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데이터 품질 자체가 좋아지죠. 또 경영진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모여서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거버넌스가 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데이터 과학자나 개발자들만의 전문 역량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글을 배우고 읽고 썼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나 데이터를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데이터를 근거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의 진짜 가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윤리, 품질, 보안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이 거버넌스라는 튼튼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보장될 때 비로소 그 엄청난 잠재력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흐르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 과연 이 데이터는 우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불안하고 취약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 모두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책임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